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거는 강아지 기병이나 피부병 또 아토피와 관련해서 웬만한 영상은 다 촬영을 해서 특별히 촬영할 만한 콘텐츠도 없었고 그래서 촬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강아지 기병이 너무 심한 아이들이 와서 강아지 기병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며칠 전에 저희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어서 자꾸만 재발하는 강아지 기병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재발되는 강아지 기병 탈출하기. 며칠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느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보면 1년 전쯤에 왼쪽 귀에 외에도 척추 수술했고, 그런데 이제 관리한다고 해도 다른 쪽 귀에 폴립이 점점 커져서 귓공을 막고 있고 노란 진물이 나와서 다니는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처방 받고 그러면서 진물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혈토를 해서 낙용을 중단했다고 하고, 그리고 폴립이 더 커질까봐 걱정이고,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데 간식 다 끊고 사료 하식 급여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기 때부터 피부병 심했고 아토피가 귀에도 지장이 있다고 사료 바꾸고 하식으로 꾸준히 급여하고 귀 관리하면 귀 안에 폴립이 더 이상 커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폴립이 작아질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귀 염증에 자이목스 블루 이런 약이나 약용 샴푸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얘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기도 하는데 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외에도 척추 수술 권유받아서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고요. 보시면 저희 병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귀가 많이 부어서 꽉 막혀 있고 안에 거미경 들여다봐도 이 이도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귀도 부종이 굉장히 심하고 염증물이 계속 생기는 그런 상태였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막혀 있고, 또 거미경 안으로 들여다봐도 이렇게 농성 염증물이 많이 분비되고 여기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은 강아지 피부병도 그렇고 아토피, 기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제품도 권해드리고, 귀 상태가 심한 경우 레이저 시술을 합니다. 이 다시미나에는 레이저 시술을 정말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했고,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부종도 많이 가라앉고 염증물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 정도씩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병원 왔을 때가 5월 7일이고 지난번에 왔을 때 9월 2일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왼쪽 귀에 안쪽에 이렇게 막혀 있던 거가 이제 어느 정도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을 들여다보면 외도가 부종으로 꽉 막혀 있던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염증물도 덜 생기고 귀 점막이 약간 꼬독꼬독해진 상태에서 안쪽에 공간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귀도 부종이 심하고 여기서 염증물이 계속 산출돼서 나오는데 이런 염증물도 덜 생기고 이 폴립이 약간씩 수축하면서 이도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안에 들여다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농성 염증물이 가득 차 있었고 안에가 꽉 막혀서 들여다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염증물도 거의 생기지 않고 안에 부종이 빠지면서 안쪽에 조금씩 간격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얘 말고 이제 분당에서 온 이설이라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도 아기 때부터 귀가 안 좋아서 계속 치료받고 사이드 포인트 그런 치료도 받고 처방 사료도 먹이고 항생제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제 거의 다 내성이 생겨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게 되니까 외에도 척추 수술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온 경우입니다. 요새 보면 귀 때문에 오신 분들이 외에도 척추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막 찾아보다가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참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초기에 기병이 반복적으로 재발한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텐데, 흔히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굉장히 키워서 오게 되는데, 이설이라는 애 보면 아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에 수포 같은 것이 가득 생겨서 꽉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이 왼쪽이고 또 오른쪽 귀 또한 꽉 막혀 있고요. 이거를 거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낭성 조직이 커지면서 외도가 꽉 막혀 있는 상태였고요. 거미경으로 안에 좀 더 들여다봐도 꽉 막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이고요. 오른쪽 또한 마찬가지로 조직들이 커지면서 꽉 막혀 있고요. 이렇게요. 막혀 있고 이게 8월 26일 상태고요. 얘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렸고, 그리고 이 부종을 완화하기 위해서 레이저 시술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26일과 9월 10일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 안쪽 부종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렇게 이도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미경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간격이 꽉 붙어 있던 거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또한 마찬가지로 꽉 막혀 있던 거가 조금씩 열리고, 그러니까 이런데 부종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이 이도가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에 딱 붙어 있던 거가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귀가 완전히 부어서 거의 막혀 있는 그런 아이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이런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 시술만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부종이 가라앉고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와서 회복이 느린데, 지금 다른 애를 소개해주면 얘 같은 경우 의정부에서 김소미는 왼쪽에 외염이 좀 있고 동네에서 한두 번 치료받다가 이게 자꾸 재발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찾아온 케이스인데, 얘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부분을 관리하면서 레이저 시술을 병행했는데 보신 것처럼 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색깔도 뻘겋게 돼 있는데 진료를 받으면서 붉은 기운도 가라앉고, 그리고 부종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성 분비물 같은 거가 묻어 있는데 이것들도 이렇게 마른 상태로 꼬독꼬독해졌고요. 농성 염증물이 있고 외도가 부종되어 있는데 그런 염증물이 없어지고 또 외도가 좀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귀도 붉은 기운이 있었는데 붉은 기운이 많이 완화됐고요. 그래서 좀 더 안을 들어봐도 붉은 기운이 많이 가라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희 같은 경우는 4회 레이저 시술하고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기병이 재발되지 않아서 더 이상 저희 병원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병이 재발한다고 그러면 그게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은 항생제, 스테로이드, 아니면 요새는 아포카나 사이토포닌 하여튼 그런 약물로 증상만 억제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할 때는 가라앉는 거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고, 이게 반복될수록 이제 약의 내성도 생기고 그러면서 약이 듣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커져서 외도 적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병이 3-4번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으로만 계속 증상만 억제하는 경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빨갛고 고름만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귀 점막이 태선화되고 점점 부으면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들처럼 종양성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꽉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는 안에 염증물이 쌓여서 중이염이나 막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외도 적출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 적출수술하는 경우 이렇게 귓구멍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병이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병이 재발한다고 그러면 증상만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게 1+뭐는 3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기병은 단지 기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 전체에 어떤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고, 그 요인은 보시는 것처럼 알레르기나 환경적인 독소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애들마다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마다 이것저것 환경이 어떤지, 또 체질이 어떤지, 그리고 기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병이나 만성적으로 피부가 안 좋은 경우 이런 알러지 검사나 모발 검사를 해서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찾고, 또 환경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화학물질이나 환경 독소들이 아이에게 피부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귀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병 때문에 반복적으로 동물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한번 치료 방법을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으로 홍보하는 거고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리뷰 한번 보시면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한 다양한 기병, 피부병, 아토피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병이 자꾸만 재발돼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만성적인 기병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기병의 원인과 관련돼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전에 제가 촬영한 영상을 이후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끝없이 재발하는 강아지 기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강아지 피부나 기와 관련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